지난주 방송된 나는 솔로 여성 출연자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됐다는 주장입니다.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. 저희가 이제 그 나는 솔로 그 여성 출연자 이 가품 경매 논란 방송을 전해드렸었잖아요. 자, 그런데 그 이후에 동일 인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정말 여러 건의 제보가 왔습니다. 그 중에서 형사 사건 하나를 저희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지난해 10월 3일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고요. 대구에서 집에 들어가려던 중에 좀 기막힌 일을 당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제보자가 택시를 타려고 거리에 서 있던 택시의 앞문을 열었는데 동시에 술에 취한 한 여성과 남성이 같은 택시의 뒷문을 열었다고 합니다. 이 제보자는 두 사람한테 이 택시는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이 뒷차를 타세요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 뒷문을 열었던 여성이 갑자기 제보자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. 자, 지금 들으신 내용 경찰이 출동한 이후 상황인데요.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죄송한데 왜 저희가 못 봤습니까? 자, 지금 저런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검사실에 넣을 거예요. 추가적으로 욕설을 하고 했다는 것을 그 사람은 네가 이거 근데 자, 경찰까지 출동했는데도 계속 저랬어요. 자, 지금 나왔지만 6대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. 어이구. 그래서 증거를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이 녹음 버튼을 지금 눌렀는데 그때 녹음을 하니까 더 화를 내고 이 본인이 직접 경찰에 급기야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. 경찰이 왔죠. 경찰이 와가지고 진정을 시키려고 좀 했는데 계속 난동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손상을 시켰다고 합니다. 나중에 제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여성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연락처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나중에 전화를 받아보니까 합의하던 여성이 벌금 100만 원 정도면 되니까 그냥 벌금 받고 치우겠다 이렇게 전화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아니 그냥 벌금 받고 치울게요.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저 여성 나는 솔로 출연자. 두 번째 통화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였답니다. 무슨 이유였을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영상 보니까 좀 죄송 점점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와 이 여성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. 아무튼 죄송합니다. 술을 많이 먹어갖고 제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나는. 저는 솔직히 그날 같은 행위를 처음 당해봤어요.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. 저도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. 그건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처음인데 저 얘기하면 뭐 핑계밖에 안 내고 하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말밖에 안 하고. 첫날에 통화할 때는 근데 왜 그렇게 아니 제가 말을 그거를 해야 되죠? 못 봤어요. CCTV를 못 봤는데 보고 나서 이제 너무 죄송한 거예요. 제가 보기 전에 몰랐거든요. 근데 보고 나니까 이게 죄송하더라고요. 뭐 그런 거 때문에 난 벌금 내고 저는 치우셔야 그 된다. 정도인지는 몰랐어요.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했는지는 몰랐는데 제가 좀 많이 죄송하게 잘못했더라고요. 그래서. 보기 전에도 죄송했었어야죠. 그러니까요. 누가 봐도 이건 죄송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난 모르겠다. 알아서 해라. 뭐 이런 태도였다가 두 번째 통화하기 전에 이미 이제 뭐 문자가 왔다고 하면서 술이 과해서 실수한 것 같다.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. 그래서 뭐 놀라셨겠죠.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두 번째 통화를 했는데 첫 통화와는 좀 다르게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. 영상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너무 죄송하다. 뭐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통화하기 전에도 지인을 통해서 또 이제 합의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연락이 왔는데 이 제보하신 분은 그 지인한테 연락 온 것도 너무 수치스러우셨대요. 왜냐하면 친구들도 그때 있었는데 여자한테 이렇게 잘못도 없이 맞았다는 게 여기저기 이제 퍼지는 게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. 그쪽에서는 합의를 원하셨지만 이 여성은 좀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의는 거부하셨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제보자분은요. 그때까지도 이 가해 여성이 누군지 전혀 모르셨대요. 자, 그런데 어느 날 TV를 이렇게 막 리모컨으로 띡띡띡띡 하다가 자,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그날도 제가 친구 보고 얘기한 게 저 분명히 안면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 같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기가를 했는데
그 한 2주인가 뭐 3주쯤 지나서 뭐 그 나는 솔로 사계라는 그 예고에 그 사람 얼굴이 나와서 당신 같은 사람 뭐 TV에 나와서 이런 막 웃고 활동하는 게 저는 상당히 불편하다. 정식 사과를 좀 받고 싶고 아니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. 그게 제가 바라는 부분이라. 자, 팀장님, 내 뺨을 때린 사람이 방송에 막 아우 막 이렇게 나오면 진짜 당혹스러우셨겠어요. 뭐 제보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본 얼굴이다 싶었는데 누군지 몰랐는데 아내하고 같이 TV를 보는 중에 나는 솔로 스피노프 프로그램 예고편을 본 거예요. 그랬더니 거기에 나는 솔로의 출연자인 겁니다.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. 놀란 다음에 그런데 나를 때리기도 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저 사람이 TV에 아무렇게 나오니까 좀 화가 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. 내용 올리기도 하고 또 그 낯설 제작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. 네네네. 저 내용을 편집해 달라고, 저 여성을 편집해 달라고 했는데 메일을 보냈는데 제작진에서는 아무런 연락 조치를 안 했다고 합니다. 박피현 선생님, 네. 그런데 이제 저걸 커뮤니티에 올린 이제 그 가해 여성한테서 연락이 왔다면서요? 맞습니다. 이제 이게 글을 올리니까 만나기로 하면서 당일에 다시 연락을 했다라고 해요. 당신이 올린 이 글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밖으로 못 나간다. 기자가 많이 찾아와가지고 못 나간다는 연락을 또 했다고 기자가? 하고요. 예, 만나기 약속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것 때문에 광고가 취소가 돼서 8천만 원 손해 봤다라는 얘기도 있고. 광고가? 예. 그래서 제보자가 앞으로 당신 같은 사람 방송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 지금 연예인 활동하지 말라는 거는 내 직업 간섭하는 거 아니냐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. 연예인? 예, 연예인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예정된 방송에 완전히 하차가 하거나 뭐 안 나오면 폭행 사건도 합의를 하려고 제보자는 생각을 했대요. 그런데 이 통화를 끝으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고요. 지금 말씀처럼 그 방송은 그대로 나가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죠. 예. 자, 요즘 이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이른바 이 셀럽 대접을 받는 연반인이라고 하죠. 연예인과 일반인의 합성어, 연반인들이 상당히 늘고 있죠. 자,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분도 그저 일반인인데 뭐 저희가 이렇게 2번씩이나 방송을 해야 되는지 고민도 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실제 타 채널에 이번 주말에 방송될 예정인 어떤 예능 프로에 이분이 나올 예정이었었는데 저희가 앞서 보도했던 그 가품 경매 이 햅 논란 때문에 통편집이 이미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근데 특히나 오늘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전해드리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교수님, 네. 저희가 이제 이 폭행 사건 관련해서도 또 이분한테 연락을 취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해 있었던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거 없다라고 전화를 이제 끊으셨어요. 그러고 이제 문자로 답장이 없으셨습니다. 이 사건이 12월에 폭행, 재물손괴,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. 그리고 5월에 첫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이 여성이 불출석해서 재판은 미뤄졌습니다. 제보자께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글을 올린 다음에 논란이 됐는데 이 여성이 뭐 이런 글을 원래 많아요. 뭐 이런 식으로 별로 뭐 아무것도 없었던 일인 척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태도에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또 아나무인으로 사람을 때리고 욕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방송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게 보기가 힘들어서 제보했다고 밝히셨습니다.